김일성 주석 통일 일화.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4. 통일애국의 한길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 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시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 다시 태어난 최홍이,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봄빛이 물어넣던 주체 68, 1979년 4월 어느 날, 배달 신보 발행인인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 선생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의 조국 방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지나온 경력은 반공의 자욱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최홍희 선생으로 말하면 지난날 남조선에서 오랫동안 남조선 군 고위 상층에 있은 사람이었다. 전쟁 시기에는 사단을 끌고 38도선을 넘어섰었고 그 이후에는 군단장으로 군부의 권좌에 앉아 있은 사람이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남조선 당국자의 극악한 파쇼적 존행과 더러운 장기 집권 야욕의 환멸을 느낀 그는 해외로 망명하여 퇴역 장성들과 함께 배달 군인회를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여 나섰다. 이국 땅에서의 쓰라린 망명생활 과정에 그는 점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놓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국제태권도연맹을 조직하고 태권도를 수단으로 하여 민족 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애적의 마음과 통일 지향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 대단결의 순관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그에게 조국 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던 것이다. 주체 68, 1979년 5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최홍희 선생을 몸소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 해외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두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를 다정히 옆에 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다음 건강은 어떤가, 조국에 있는 친척들은 다 만나보았는가고 따뜻이 물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최홍희 선생과의 담화 속상에서 나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의 내용과 정당성, 7.14 북남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역사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7.14 북남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전부 뒤집어 엎고 우리가 제기한 대화와 합작에 대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끌어오다가 갑자기 북으로부터의 남침 위협이 있다는 허황한 구실을 내대고 비상기업령을 공포한 배신적이며 매국적인 행위에 대하여 준열히 규탄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민족 대단결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의 매국노들 뿐이고 절대 다수의 인민들은 다 지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족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어 민족 대단결 문제는 우리가 혁명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내놓은 것이고 항일무장 투쟁 시기와 해방 후에도 제기한 것으로서 이 구호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최홍희 선생을 바라보시다가 해외의 민주 인사들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통일되어도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엄정한 중립국가, 뿔록불가담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통일된 후 미국 자본가들이 투자한 재산을 몰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에 대한 어른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을 실현할 때 대하여서도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해외 동포들은 물론이고 남조선에서 자본가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지난날 무엇을 하였던지 그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민족대단결의 구호를 들고 통일전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갖 초목을 한 품에 안아 키워주는 대지와 같은 넓은 도량의 최홍희 선생은 감개무량하여 그 일을 한없이 우러러 보았다. 그이께서는 최홍희 선생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해서라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우리나라가 두 개 조선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적 민족 인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해외 동포들이 다 같이 손잡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서 오찬까지 베풀어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최홍희 선생에게 선수 음식도 권해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었다. 육친의 종을 온몸에 느끼며 수조를 두는 최홍희 선생은 행복에 취해 있었다. 이날 무려 3시간 반 동안이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최홍희 선생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친히 문 밖에까지 나오시어 그를 뜨겁게 배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 고미한 동망에 깊이 감동된 최홍희 선생은 자신은 오늘 참다운 애국의 몫을 받아 안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서 격정 어린 오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불초소생은 오늘 그의 위대한 품에서 참인간으로 이 세상에 2번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석님을 배우러 갈 때 저는 옷은 비록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 옷을 입고 갔지만 인생의 세파에 부대낀 어지러운 사상의 먼지는 털어버리지 못한 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석님께서는 그 모든 사상 정신적 먼지를 주체의 맑은 물로 깨끗이 가져주시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과거의 최홍이가 아니라 새로운 최홍입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난 최홍희. 김일성 주석 통일 일화 중에서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